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볼 자료는 대창솔루션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 묶음입니다. 7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자기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45%를 장악하고 있는 절대 강자예요. 말 그대로 현금을 그냥 찍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정말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 즉 빛과 그림자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타고 안정적인 현금을 벌어들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원자력, 수소 같은 미래에너지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의 성적표는 엉망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회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미래를 위한 건강한 성장통인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의 시작인지 그 실체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SF 영화 같은 미래 사업 얘기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뭘로 돈을 버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도대체 뭘 만들길래 세계 시장을 45%나 장악하고 있는 건가요? 이 회사의 뿌리이자 확실한 캐시카우는 바로 MBS, 즉 메인 베어링 서포트라는 초대형 부품입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에 들어가는 엔진, 그 엔진의 심장부인 크랭크축을 받쳐주는 구조물이죠. 집채만한 쇳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엔진의 내구성과 선박의 안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주조 기술과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엔진의 척추 같은 거군요. 이게 흔들리면 배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조선업이 엄청난 호황기,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겠네요. 정확합니다.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이미 3, 4년치 쌓여있기 때문에 대창솔루션의 MBS 사업부 역시 최소 2, 3년간은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거의 보장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가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든든한 본업이라는 베이스 캠프는 확실하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그 돈으로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들여다보죠. 아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원자력, 수소, 그리고 해상풍력이었죠. 네, 바로 그 세 가지가 대창솔루션의 현재를 설명하는 재무제표 넘어 미래 가치를 설명하는 핵심 축입니다. 첫째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특수 저장용기 기술이고요. 둘째는 영하 253도의 액화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송하는 초저온 기술. 마지막 셋째는 먼 바다의 거친 파도를 견디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의 핵심 구조물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폐기물 사업부터 시작해보죠. 보고서를 보니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무려 549조 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네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여기서 대창솔루션이 개발했다는 주강형 저장용기라는 게 기존 것과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에는 주로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했는데 이건 수십만 년의 세월 동안 방사능을 완벽하게 차폐하고 지진 같은 외부 충격을 견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창솔루션은 70년간 다져온 특수강 주조 기술을 활용해서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한 금속 용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 회사의 업의 본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기술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시장은 실적이 없으면 아무도 안 써주지 않나요? 특히 원자력처럼 안전이 최우선인 분야에서는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터진 캐나다 원전 운영사와의 108억 원 규모 수주 계약이 결정적인 겁니다. 사실 108억 원이라는 액수 자체는 이 회사의 전체 매출 규모에 비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에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겨우 100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뉴스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돈은 돈이 아니에요. 이건 원자력이라는 폐쇄적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황금 티켓입니다. 우리는 실제 가동 중인 원전에 우리 제품을 납품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레퍼런스를 얻은 거죠. 이 레퍼런스 하나 때문에 이미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기술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549억 원짜리 시장의 문을 연 열쇠를 얻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 의미가 완전히 다르네요. 108억 원이 아니라 500조 원 시장의 입장권을 산 셈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미래, 수소 경제로 넘어가 보죠. 크리오스라는 자회사가 핵심이라고요? 네, 크리오스는 액화수소 저장 탱크나 충전소 같은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수소는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지만 기체 상태로는 부피가 너무 커서 운송과 저장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영하 253도로 냉각시켜 액체로 만드는데 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크리오스는 이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죠. 시장 전망 자료를 보면 수소 저장 탱크 시장이 2024년까지 연평균 41.2%씩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거의 수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죠. 연평균 41% 성장이라니 믿기 힘든 수치네요. 그럼 이 자회사가 잘 되는 게 모회사인 대창솔루션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정이 2026년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촉매제 IPO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크리오스가 2026년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만약 상장에 성공해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 지분 50% 이상을 가진 대창솔루션의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는 건 당연하고요. 잠깐만요. 지분 가치가 오르는 건 장부상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미스테리한 적자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나요? 정확합니다. 더 중요한 건 상장 과정에서 구주 매출 등을 통해 대창솔루션으로 유입될 실제 현금입니다. 이 현금이 확보되면 이 회사의 발목을 수년간 잡아온 고질적인 재무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재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이 IPO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미래 동력이었던 해상풍력은 어떻습니까? 원자력이나 수소에 비해서는 이야기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바다에 설치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는 거대한 구조물이 태풍과 거친 파도를 수십 년간 견뎌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이나 계류 장치 같은 초대형 주광품들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대창솔루션이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 아직 대규모 수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확실한 캐시카우인 조선기자재를 기반으로 원전 폐기물 시장에서는 황금 티켓을 따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수소 시장에서는 IPO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으며 해상풍력이라는 장기적인 포석까지 깔아둔 셈이네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성장 스토리인데 도대체 왜 3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빴던 걸까요? 매출은 조금 줄었는데 순손실이 70억 원이나 났어요. 자, 이제부터가 이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70억 적자라는 숫자만 보면 이 회사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고서는 적자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좋은 비용의 증가입니다. 비용인데 좋은 비용이라니 무슨 뜻이죠?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연구 개발비입니다. 3분기까지의 누적 연구 개발비가 18억 원인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원전 용기, 수소 탱크, 해상 풍력 구조물 같은 신사업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죠. 이걸 아끼면 미래도 없는 거니까요. 이해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비용이라는 거군요. 하지만 R&D 비용 18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70억 적자를 모두 설명하긴 어려운데요. 나머지 손실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원인이자 이 회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금융 비용입니다. 순손실 70억 원 중 약 60억 원이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아주 복잡한 이름의 항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네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건 일종의 좋은 소식이 나쁜 뉴스가 되는 회계상의 착시 현상이에요. 대창솔루션의 주가가 오르고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건 분명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더 비싼 주식으로 바꿔줘야 할 빚이 장부상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60억 손실 때문에 회사 통장에서 실제 현금 1원 한 장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계 규칙 때문에 발생하는 유령 손실인 셈이죠. 아,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실제 장사는 돈을 벌고 있는데 과거의 빚과 관련된 회계 처리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큰 손실을 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유령 손실이라고 해도 그 근원인 부채 자체가 많다는 신호일 텐데요. 보고서를 보니 부채 비율이 281%나 되던데 이건 좀 위험한 수준 아닌가요? 네,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이 회사가 가진 가장 큰 약점입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경고등이죠. 높은 부채는 이자 부담을 늘리고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현금 흐름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70억 손실이지만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은 2억 7천만 원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즉, 유령 손실을 걷어내고 보면 본업은 여전히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죠. 그 전환사채가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은데 보고서에서 오버행 리스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더군요. 이것도 그 전환사채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오버행은 말 그대로 머리 위에 걸려 있다는 뜻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의미합니다. 대창솔루션의 경우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11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저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이다 하고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확 팔아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주가를 짓누르는 거군요. 마치 즐거운 파티를 하고 있는데 언제 큰 소리 내며 나갈지 모르는 손님이 문가에 계속 서성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마음 편히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매물 부담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단기적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회사의 미래가 좋아 보여도 저 문과의 손님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죠. 한쪽에는 원전, 수소라는 눈부신 미래 성장 동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281%의 부채 비율과 110억 원의 오버행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보고서는 대창솔루션을 한마디로 위험하지만 대단히 매력적인 턴어라운드 후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턴어라운드의 분기점이 될 시점으로 2026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2025년에 수주했던 대규모 계약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찍히기 시작하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캐나다 원전 108억, 해양 플랜트 140억, 한화 엔진 200억 같은 굵직한 계약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숫자로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주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나빠 보이지만 내년부터는 진짜 성과가 재무제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근거,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자회사 크리오스의 IPO 성공이라는 강력한 한 방이 더해진다면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재평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IPO로 확보한 현금으로 부채를 갚아 재무 리스크를 해소하고 오버행이라는 문가의 손님 문제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보고서는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IPO의 성공과 꾸준한 수주 실적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며 그전까지는 높은 부채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70년 역사의 전통 강자가 미래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겪는 혹독한 성장통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길목들을 선점했지만 과거의 재무적 결정에 남긴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성공은 속도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수주라는 첫 단추는 잘 꿰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성과가 재무적 위험이 터지기 전에 그 위험을 압도하는 속도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분석 자료들은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눈앞에 보이는 재무적 어려움과 아직 숫자로 증명되지 않은 미래의 비전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 대창솔루션은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